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디지털 원화, 그 미래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딜레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요, 1원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딱 1원의 가치를 갖는 그런 디지털 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한테 나 이런 애야 하고 내미는 아주 매력적인 약속이거든요. 변동성이 없다니?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솔깃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런 녀석이에요. 뭐랄까, 가치가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다른 코인들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죠. 대한민국 원화 같은 실제 돈에 그 가치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원은 1원, 오늘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니까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디지털 원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걸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우선 해외로 돈 보낼 때 드는 수수료나 시간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 생긴다는 게 진짜 대박인데 이건 특정 조건만 맞으면 알아서 계약이 실행되는 그런 똑똑한 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또 기존 은행 시스템이랑 미래 디지털 자산 세계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 때마다 걱정했던 그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와,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가능성 바로 뒤에 정말 거대하고 날카로운 논쟁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혁신이냐, 안정이냐.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뮤지가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엔 미래 금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혁신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엔 수십 년간 지켜온 우리 금융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안정의 차가운 이성이 버티고 서 있는 거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 미래는 바로 이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이 논쟁 좀 더 알기 쉽게 혁신팀과 안정팀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혁신팀. 여기엔 정부 부처랑 핀테크 기업들이 속해 있는데요. 이 팀은 일단 문을 활짝 열자. 은행이든 아니든 능력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반면에 안정팀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한국은행이 딱 버티고 서서 말하죠. 절대 안 된다. 금융 시스템 안정이 최우선이다. 무조건 은행부터, 그것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정팀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섣불리 문을 열었다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아주 깊은 걱정이 묻어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공포. 아니, 그럼 한국은행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그 예상치 못한 변화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리스크의 실체, 바로 핑거런이라는 공포입니다. 이름 그대로 손가락 터치 몇 번에 정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는 사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조목조목 짚은 리스크들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딱 몇 가지만 제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디페이깅.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1원이 아니게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디지털 뱅크런, 즉 핑거런입니다. 예전처럼 은행에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몇 번 누르면 끝.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빠르니까 훨씬 더 위험하죠. 또 이걸로 손쉽게 해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나라의 외환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수준의 걱정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작년에 이 모든 공포가 현실이 됐던 실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전 세계 2등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DC가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USDC 발행사가 준비금 중 무려 33억 달러를 여기에 넣어뒀던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신뢰가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팔아치우는 핑거런이 시작됐고 1달러를 지켜야 할 코인이 순식간에 0.88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죠. 만약에 그때 미국 정부가 모든 예금 우리가 다 보증한다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아마 디지털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가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멈춰서 있는데 시장은 이미 저만치 앞서서 질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니 뭐니 해서 관련 법안만 7개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다들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래서 이걸 누가 발행하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죠. 블록체인 기업 비덱스는 벌써 우리은행이랑 손잡고 기술 테스트에 들어갔고요. IT 공룡 네이버랑 거래소 1위 두 나무가 만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예상되죠. 심지어 어떤 핀테크 기업은 아예 한국 규제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해외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규제가 텅 빈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먼저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멈춰버린 법과 저만치 달려가는 시장.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화폐의 미래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길은 한 3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국은행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죠. 은행들이 주도하고 핀테크 기업들은 그 안에서 통제받으면서 창여하는 방식. 둘째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일단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모델들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증권사 같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만 아주 엄격한 조건을 걸고 문을 열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세계는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금융선진국들은 벌써 자기들만의 규칙을 다 만들고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혁신이라는 토끼와 안정이라는 토끼. 과연 대한민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선택에 바로 디지털 원화의 미래,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전체가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